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항문외과 의사가 갑자기 얘기하죠. 이거 수술해야 돼요. 그렇지. 수술해야 돼요. 안 아픈데 수술하라 네, 그러니까 네, 놀래죠. 뭐 다들. 나는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 그치. 이거 여기 치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후방주의 몰래 보고 싶은 채널 넘버 1 우리 뒷동네 외과. 이번 주제는 저희가 준비했죠. 네, 우리 항문 농양과 예, 치루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정말 많죠. 둘은 무슨 사이인가? 네. 정말 많아요. 네. 항문 농양과 치료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네. 실제로 항문외과 오시는 환자 중에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 그러니까 수술 케이스로 보면 한 40%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치질만큼 많은 네. 그렇죠. 항문주의 농양하고 치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네. 예. 전혀 달라 보이는데.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항문 농양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농양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몸에 어떤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그렇죠. 진행이 돼서 우리 몸이 싸움에서 져서 이게 고름이 잡히는 건데 그게 항문 근처에서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항문 근처에 생기는데 그럼 이제 항문 근처에서 그 고름이 잡혔을 때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그렇지. 예. 그냥 손가락에 생길 수도 있고 팔꿈치에도 생길 수 있는 게 항문 근처에 하필이면 생겼느냐? 항문 근처에. 네, 예. 생겼느냐? 아니면 이게 항문의 안에서 항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지는 네, 거죠.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제 초음파를 봐서 찾죠. 맞습니다. 보통. 예. 네. 항문이 아파요 해서 오면은 우리가 그때 약간 바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치료하고 항문지 농양. 네, 네. 선생님 항문이 아파요. 딱 그러면 이거는 농양. 두 개 아니면 이제 혈전성 치액 네, 딱 이렇게 혈전성 치액. 뭐 치열도 있죠. 치열. 만성 치열 같은 네. 경우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사하셨냐, 변을 힘들게 그렇지, 보셨냐 그렇지. 바로 물어보죠. 맞아요. 네, 설사하면은 이제 주로 농양 쪽으로 갑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봐서 항문 주위에 농양이 있는지 보고 농양이 확인되면 네, 그 다음 보는 게 항문이랑 연결이 있냐, 네. 그게 제일 항문이랑 중요하죠. 연결이 없냐 이걸 네. 보는 게 이제 똑같은 염증의 결과로 똑같은 위치에 생긴 농양인데 그렇죠.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그렇죠. 그냥 네. 피부에서 시작한 염증이냐 안에서 시작한 염증이냐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안쪽에서 염증이 시작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고름은 치루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치루. 그러니까 치루라는 거는 어떤 질환인지 오영민 쌤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뭐 어려운 치료 어려운 거 패스. 토스. 이런 말안 했어. 아니 맞아요. 이전에 말 많이 해서 아니 원래 말 별로 안 하는 컨셉인데요 저는. 너무 이용하고 있어 지금. 네. 말 시켜야 돼. 네. 아 그렇죠. 주무시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너무 재밌어. 치료 뭐 항문 농양 둘 다 어차피 이제 항문 샘이라는 곳에서 네, 염증이 네. 퍼져서 생기는 거고요. 그 샘이 되게 어떻게 보면 항문 쪽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염증 같은 게 들어가서 이제 고이게 되면 농양이 되는 거고 농양이 터지면서 그쪽으로 길이 연결되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 네, 네. 항문샘 자체가 항문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그냥 항문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름이 커져가지고 바깥쪽 피부에서 뻥 터지면 네. 이제 바깥쪽 피부랑 항문 안쪽이랑 연결이 길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치료의 이제 가장 흔한 이 네. 발생 과정이죠. 네, 발생 네. 과정이죠.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종기는 거의 이제 왕드름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왕들은 네, 고름이 터지고 나면 뭐 물론 이제 원천적인 이유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름이 터지고 나면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얘는 치료는 자연적으로 절대 다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닿지 않죠. 자연적으로는 절대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결된 길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재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해지죠. 더. 네, 그렇죠. 갈수록. 그러면서 가지가 하나 또 뻗어 나오고 그렇지, 깊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했던 하나의 길이 복잡한 여러 개미굴처럼 여러 갈래 길이 되면서 복합 치료가 되고 네. 그리고 또는 이제 정말 드물지만 안쪽에서 이제 항문암, 그렇지. 그 치루암이 네, 치루암이요.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문 질환 중에서 치루만이 유일하게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맞습니다.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문 농양은 그러니까 피부에서 생긴 농양 같은 경우에는 터지면 약간 좀 지켜봐도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우선 증상이 좋아지니까 터지고 나면.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치료가 무증상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 염증이 없이 치료만 이제 완벽하게 남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항문외과 의사가 갑자기 얘기하죠. 이거 수술해야 돼요. 그렇지. 수술해야 돼요. 안 아픈데 수술하라 네, 그러니까 네, 놀래죠. 뭐 다들. 나는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 여기 치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가만 놔두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악화될 질환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100%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게 꽤 크리티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농양 같은 경우에는 항문 농양은 안에서 염증이 시작돼서 고름이 찬 거, 아픈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치료는 그 농양의 결과로 생기는 어떤 이제 수술해야 되는 항문 질환이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문주의 농양도 생기면 아프니까 수술로 배농을 합니다. 네, 수술로 그렇죠. 배농을 해서 또 이제 또 하나의 배농도 있지만 수술을 하면서 이게 진짜 치료가 아닌지 치료인지 아닌지를 더 확인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문주의 농양이라 그래서 뭐 바늘로 찔러서 배농 막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요. 제대로 배농을 하고 배농을 하면서 정말 이게 또 치료는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끝내는 게 맞고 또 한 가지는 또 제대로 배농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제대로 배농을 안 하면 자꾸 재발하면서 치료가 됩니다. 네, 맞아요. 항문주의 농양이.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깊어지면서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문주의 농양이든 치료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증례를 제가 바로 며칠 전에 겪었어요. 어떤 이제 그 50대 여자분이 뭐가 이제 좀 딱딱하게 아프다 해서 하셔서 오셨는데 크기도 작아요. 위치상으로는 이제 치료에 의한 항문주의 농양이고 환자분 얘기하시는 것도 설사하셨고 뭐 증상 아무리 봐도 의심이 돼요. 초음파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길을. 정말 긴가민가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농양도 째야 되니까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수술방에서 확실히 그치. 찾아보자. 맞아요. 그래서 마취는 그냥 미추마취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찾았더니 인트로핀이 정확히 만져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그 수술방 안에서는 이제 치료기를 발견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치료가 맞았고 미추마취 하시길 잘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잘 이제 회복하고 계신데 굉장히 이제 치료랑 항문 농양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꼭 치료의 가능성을 찾아봐 생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항문주의 농양이 있으면 항문외과에 안 오고 피부과나 뭐 이런 데 가시는 분이 맞아요. 있어요. 뭐 비뇨기과도 그 가세요? 여성분들은 산부인과 가시는 네. 분들도 아, 있어요. 그래요? 부끄러우시니까. 산부인과는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서저리 파트니까 괜찮은데 피부과나 이제 다른 과 가정학과 가시면은 바늘로 네, 있는 고름만 딱 빼고 네네.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분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니고 모르니까 그러신 그렇죠. 거죠. 네. 그 항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네. 그래도 이제 환자가 아파하니까 어떻게 해결해줘야겠다 하고 이제 바늘로 네, 빼시는 네. 건데 있는 고름만 뺀다는 게 빼도 이제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이미 주위 염증에서 또 고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있는 고름만 빼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배액창을 확실히 열고 그 배액창에 다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시죠. 네. 어떤 사이인가요? 피스툴라랑 앱세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끊임없이 이제 순환하는 농양이 생기면서 치료길이 만들어지고 그 치료길에서 또 농양이 생기고 그렇지. 그러면 치료가 또 더 생기고 이런 순환 관계를 갖고 있어서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 혹은 발견이 됐을 때 이 악순환을 끊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질환이기도 하면서 감별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근데 항문외과 의사가 아니면 좀 힘든 네. 질환이죠. 우선은 항문 초음파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항문 네, 초음파가 맞아요. 있는 병원은 항문외과밖에 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초음파를 꼭 봐야지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질환이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항문 통증이 있는데 네. 치료나 농양이 의심되면 근처 항문외과 가셔서 꼭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치료 있으면 내시경 해야 됩니다. 아 맞죠. 네, 네. 치료의 원인 중에 그 대장 안에 염증이 맞아요. 꽤 높은 빈도로 있기 때문에 네네. 치료 있으시면 내시경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네. 특히 젊으신 분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